포물선이라는 건 정의 자체가 어떤 한 점과 한 직선. 중요한 건 이 점이 이 직선을 지나진 않습니다. 점과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다. 같은 점의 집합, 같은 점의 자취를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거였었냐면 어떤 점이 있었어요. 한 점과 한 직선 에 대해서 같은 거리에 있는 녀석들. 자, 이 점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두 개가 같을 거예요. 또 보자. 이 점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을 거예요. 물론 대칭이라서 요 길이와 요 길이도 역시 같겠죠. 자, 또 다른 점 한번 보자. 이 정도 점을 잡아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모았을 때 모양을 그려보니까 포물선의 형태라고 정의를 하겠다는 뜻이야. 이 모양 자체를 포물선이라고 정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이차 함수 모양이 포물선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만, 자, 그림으로 잠깐 해석을 해봤을 때 용어죠. 이 점, 이 한 정점을 우리가 초점이라고 불렀었고요. 이 점을 지나지 않는 어떠한 직선, 이 녀석을 우리가 준선이라고 불렀었어요. 즉, 초점과 어떠한 직선, 준선이라는 게 있었을 때, 정의 자체가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서 이 길이, 점에서부터의 거리랑 직선 사이의 거리랑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점과 준선의 형태가 있을 거고요. 용어죠. 이 가운데 점, 이차 함수랑 똑같습니다. 꼭지점이라고 하고요. 이 녀석, 우리가 이차 함수에서 대칭축이라고 불렀던 얘를 축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용어 4개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교재에 자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놨어요. 자, 어떤 자취냐면 첫 번째 자취. 포물선을 그릴 때 어떤 직선이 있고 되게 신기한 공학용에 쓰는 건데 T자라고 하거든요. 자, 이 선은 L에 부딪히게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만 움직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한 점을 우리가 A라고 거기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점. 자, 자가 여기 AB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지만 자의 끝부분을 AB라고 두는 거고요. 자, 실이 있을 건데 P라는 임의의 점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고, 자, AB의 길이와 같은 실의 길이, AB의 길이와 같은 실의 길이, PP,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점 Q를, 얘와 실의 길이가 만나는 점 Q를 잡아서요. 자, 이 형태. 지금 실의 길이 AB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실의 길이는 PQ와 BQ의 합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AB라는 거는 누구라서? AQ와 BQ의 합을 의미하는 거라서 봤을 때 BQ 똑같으니까 AQ와 PQ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AQ의 길이와 PQ의 길이가 같은 건데, 자, P도 고정이 되어 있고요. A는
좌우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A는 직선 위의 점이란 말이야. 즉 AQ라는 건 Q와 점 Q죠. 점 Q하고 A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직선 L 사이의 거리야. 사이의 거리. PQ라는 건 점과 점이기 때문에 P는 고정된 점이기 때문에 네, 점 P와 거리를 의미할 거라서 임의의 한 점과 어떠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포물선처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를 여러분이 교재를 통해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취 두 번째를 보면 자, 반원이 나와 있어요. 반원이 나와 있고 자, 이 반원에 내접하는 원이야. 이 반원에 내접하는 어떤 원이 있을 거야. 이렇게.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작은 게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반원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들이 있을 건데 이 중심들을 연결하면 어떤 모양이 나올 건지를 추측해 보자라는 거야. 자, 문제에 있는 대로 A, B를 지름으로 합니다. 그럼 반지름이 설정이 될 거고요. 이렇게 반원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P라고 설정을 해 보겠다. 그러면 접하는 형태니까 접하는 거야 직각. 그리고 접하는 거야 중심과 이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우리가 큰 반지름을 R로 설정을 하고 작은 놈을 R로 설정을 했을 때 요 길이는 중심 사이의 거리는 원이 내접한 상태니까 반지름의 차이, 즉 R 빼기 R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때 A, B와 평행하면서 반원에 접하는 직선을 그려봤을 때 그지? 자, R 빼기 R이기 때문에 요 길이 전체의 반지름이 라지 R이기 때문에 스몰 r을 빼서 여기도 R-R이 되고 결론적으로 두 길이가 같죠. 어떤 상황이에요? P라는 점은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랑 얘랑 평행한 이 파란색 직선 사이의 거리 두 개가 같은 거야. 점 P가 원의 중심 점이잖아요. 에서부터의 거리하고 점 P가 어떤 파란색 직선 L이라고 잡아봤을 때 직선 L 직선이죠. 직선 사이의 거리가 서로 둘이 뭐 한다?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직선부터의 거리랑 점 사이의 거리랑 같은 거니까 포물선의 정의를 만족한다. 그래서 얘를 초점으로 하고 이 녀석을 준선으로 하는 포물선의 형태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자취 역시 자, 동심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반지름이 1인 거, 반지름이 2인 거, 반지름이 3인 거, 반지름이 4인 거. 자, 4개만 그릴게요. 자, 동심원이 있었을 때, 자, 포물선의 정의, 가운데 있는 녀석을 초점 F라고 설정을 좀 해봤을 때, 자, 그리고 선
하나, 둘, 셋, 넷, 4만큼 떨어져 있어서 어떤 이 원과 반지름이 4인 이 원과 접하는 직선을 설정을 해 봤을 때, 자, 이 그림에서 이 점은 점에서부터 거리가 2고 직선에서부터 거리가 2예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점에서부터의 거리와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으니까, 책과 좀 다르게 설명을 했네요. 점에서부터의 거리랑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예요? 2였고요. 3인 걸 한번 보려는 거야. 이 직선에서부터 거리가 1, 2, 3인 상태가 여기 있어요. 그쵸? 거리가 3인 상태. 그리고 이 점에서부터 거리가 1, 2, 3인 상태가 이 세 번째 원이죠. 여기. 그러면 이 점은 이 길이하고 3, 요 길이하고 서로 3이로서 같을 거예요. 그지? 마찬가지로 이 직선에서부터 거리가 4인 녀석은 이 직선이 될 건데, 이 직선하고 반지름이 4인 원하고 만나는 점은 여기 두 개가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점에서부터의 거리랑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은 점들을 이렇게 찾아서 연결을 해보면 어떤 상태가 포물선이 나올 거다 라고 찾을 수가 있겠더라. 동심원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림을 조금 더 촘촘하게 거리가 같은 점들을 다 점점점 이어봤을 때 포물선의 형태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물선의 방정식의 형태는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 초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준선, 어떠한 직선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형태와 두 번째, 초점, Y축위에 있는 초점과 준선. 초점과 준선의 형태가 주어져 있을 때 포물선을 생각해 줄 수가 있어서, 자, 첫 번째 형태, 초점을 우리가 P, 0이라고 부르고요. 준선을 마이너스 P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정의 자체가 자취의 방정식이야. 어떤 의미의 점이 있는데 점과의 거리와 직선과의 거리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즉, 이 녀석을 H라는 수선의 발을 H,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수선의 발을 내려서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정의 자체가 선분의 길이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두 점 사이의 거리식으로 바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PF의 길이, 자, 얘가 초점 P, 0이라고 쓰는 거기 때문에 초점 루트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PH, 거리 구하는 거죠. 수선의 발 X가 마이너스 P이기 때문에 빼기 P, Y가 돼서 이 녀석을 절대값까지. 왜? X가 지금 임의대로 오른쪽으로 그렸지만 왼쪽일지 몰라서요. 자, 얘 양변 제곱한 식, 이 X 플러스 P의 제곱 빼기 넘겨서 X 마이너스 P의 제곱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의 방정식 Y제곱은 4px라고 쓰는 거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Y제곱은 4px라고 쓰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물선의 방정식, 자, 임의의 점, 초점이 Y축위에 있고요. 준선이 주어져 있을 때
정의 자취의 방정식, 점과의 거리랑 직선까지 거리랑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럼 얘도 똑같이 h라고 잡아봤을 때, 네, 뭐 점과의 거리랑 직선 사이의 거리,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랑 같은 거였어요. 그러면 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 네,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p의 제곱. B, ph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점 y좌표가 빼기 p기 때문에 x, 빼기 p가 나와서 거리 y 플러스 p. 물론 절대값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양변 제곱하셔서요. x제곱 더하기 얘가 이거니까 넘겨서 y 플러스 p의 제곱 빼기 y 마이너스 p의 제곱 나와서 곱셈 공식이잖아. 제곱 빼기 제곱. a제곱 b제곱 a 빼기 b제곱. 얘 4px. x제곱은 4py 형태의 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포물선의 방정식 x제곱은 4py다 라고 쓴다는 거. 포물선은 결국에 초점과 준선이 그려져 있을 때, 초점과 준선이 그려져 있을 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우리가 꼭지점, 이 녀석을 우리가 축이라고 했었다.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우리가 꼭지점, 그리고 이 녀석을 우리가 축이라고 했었다. 라는 걸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도형에서의 정의. 즉, 포물선 위의 점. 미 나왔을 때 초점이 있는 포물선 위에 한 점을 잡아봤을 때, 물론 미지수를 놓고 식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포물선의 방정식 정의에 의해서 초점이 있으면 준선을 반드시 그려서 정의는 뭐 할 거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표현할 거라는 거야. 포물선 위에 임의의 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포물선 위에 한 점을 잡아서, 그지? 이 점과 초점까지의 거리랑 점과 준선까지의 거리랑 서로 같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림에 없는 준선까지도 표현을 해줘야 되겠다. 보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포물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 자,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 굉장히 설명할 게 많습니다. 자, 근데 정리를 필요한 것만 정리를 할 거라서요. 자, 포물선이 있고요. 초점이 있을 겁니다. 초점이 있을 거라서, 자, 직선이 있어요. 임의의 직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 의해서 만나는 두 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 자, 초점과의 거리가 같은 준선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정의에 의해서죠. 정의에 의해서 이 점에서 포물선 위에 점 두 개가 생겼기 때문에 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직선 사이의 거리랑 서로 두 개가 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길이를 좀 설정을 해 봤을 때
A라고 잠깐 두겠습니다. B라고 잠깐 두면요. 요 길이도 A, B의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요. 우리가 닮음이라는 걸 중간에 좀 찾을 건데 과연 A, B, P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찾고 싶은 거야. 자, 여기서요. A라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B라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뭐 할 겁니까?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은 아니겠죠? 닮음인 상태를 지금 찾고 싶은 거야. 즉, 이 상태 A와 B인 상태에서 A와 B와 특히 P의 관계 P, 0 마이너스 P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요 길이가 얼마? 2P가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 수선의 발 연장한 녀석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자 길이 A 요 길이가 A였으니까 2P였으니까 A 마이너스 2P로 B 2P였으니까 요 길이가 2P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어서 이 삼각형과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인 상태 큰 거 A 대 A 마이너스 2P가 작은 거 B 대 2P 마이너스 B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요렇게 정리한 식 2AP 마이너스 AB가 AB 마이너스 2BP의 형태 얘 정리해서 2AP 빼기 더하기 2BP가 2AB가 될 거라서 자, 첫 번째 식 P가 A 플러스 B분의 AB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약분을 해서 P로 묶으면 A 플러스 B니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역수를 이렇게 써줘서 하트를 써줘서 결론적으로 P분의 1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로 적어주시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초점을 지나는 직선의 관계식에서 요 식 하나가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초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특수각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특수각의 형태. 자, 첫 번째. 90도의 형태가 무슨 뜻이냐면 포물선이 있는데 초점이 있고요. 자, 이 초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90도의 각을 이루는 축과 90도의 각을 이루는 직선을 그려봤다는 얘기야. 그러면 A, B가 있겠죠. 그때 어떤 성질이? 얘가 초점이기 때문에 준선도 반드시 그리셔서요. X는 마이너스 P.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이 길이와 요 길이 두 개가 똑같을 거니까 형태는 무슨 형태? 정사각형 형태가 나올 거고요. 특히 요 길이가 P였기 때문에 P, 2P 형태가 나와서 2P입니다. 즉 Y제곱은 4PX 형태였을 때 얘는 분명히 P, 2P를 지나가고요. 비율이 얼마? 1대 2의 형태로 1대 2의 형태를 가진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래서 포물선을 그릴 때는 초점을 잡은 다음에 1대 2가 되는 두 점을 잡아서 세 점을 연결해 주시는 게 가장 매끄럽습니다. 자, 한 번 더 그려볼까요?
60도의 각을 이루는 새로운 특수각이 있을 때, 자, 방금 배운 대로 초점이 있으면 초점과 거리가 1배, 2배가 되는, 얘 1배, 2배가 되는 두 점을 잡아서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조금 더 포물선을 그리는 게 이쁩니다. 자, 이번에 이 초점을 지나가면서 60도의 각을 이루는 어떤 직선을 그려본 거야. 60도의 각을 이루는 어떤 직선을 그려봤어요. 그때 만나는 두 점을 우리가 A, B라고 아까 봤었죠? 그러면 초점이 있고 준선이 있을 거야. X는 마이너스 P. 정의에 의해서 이 길이와, 이거 휘었냐? 이 길이와 이 길이 두 개가 똑같을 거고요.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거였어,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60도의 각을 이뤘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수직으로 왔었기 때문에 평행한 상태입니다. 그쵸? 얘 직선 사이의 거리, 이 선분을 그렸을 때 X축과 지금 평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60도와 여기 있는 60도가 서로 억각인 관계라서 같을 거고요. 그러면 변의 길이가 같고 60도의 관계를 이루고 있으니 얘는 이등변이면서 60도의 각을 이루고 있으니까 정삼각형이 돼요. 정삼각형이 된다는 얘기는, 자, 요 길이가 P였기 때문에 P, 2P라서 60도의 60도의 각을 이루고 있어서 요 길이가 얼마? 4P가 나올 거니까 우리 요 길이도 얼마? 4P의 형태라고 써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가 P였을 때 60도의 각을 이루고 있으면 4배, 4P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아까 처음에 설명을 했었죠? 자, A, B, P라고 설정을 했을 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P분의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서 양변에 4B분의 1이 넘어가 주면 얘가 4P분의 3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B값이 얼마? 요 길이가 3분의 4P가 나올 수가 있어요. 즉 여기다가 3분의 4를 곱하면 이 길이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4배를 곱하면 얘가 되는 거라서 비례 P가 있을 거고 3분의 4P가 있을 거고 4P가 있을 텐데 P 약분하면 1, 3분의 4, 4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3을 곱하면 우리가 3대 4대 10이라는 어떤 일정한 비율의 형태가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포물선이 정해져 있을 때 꼭지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 P값이 있잖아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몇 대? 1대, 3대, 4대, 12의 형태. 3, 4, 12로 외워주시면 조금 편할 거예요. 포물선에서는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때 정의를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요 형태와 특수각을 이용하는 90도, 60도의 형태를 여러분이 봐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는 기본 문제라서요. 첫 번째 y제곱은 마이너스 16x와 16x죠. 두 번째 x제곱은 마이너스 24y. 의 초점을 각각 F1, F2라고 했으니 자, y제곱은 4px 형태. 첫 번째 초점은 p, 0이다. x제곱은 4py 형태. 얘는 초점 0, p라고 쓸 수 있어서 문제. 선분의 길이 구하라고 했죠?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52, 2루트 13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초점이 5,0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5라고 나왔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아, 이걸 가지고 y제곱은 4px구나 라고 쓴 다음에 얘가 얼마? a, 10 지난다 라고 쓸 수 있으니까 지난다. 대입할 거잖아요. 10 대입해서 10의 제곱은 20a. 그래서 a는 5다 라고 써줄 거예요. 뭐 기본식이니까 봐두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포물선, 이 기하라는 단어는 도형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은 도형이 나와 있네요. 네. 포물선의 그림이 있고요. 이 참수의 그림이네요. 그죠? 식자체 x제곱은 8y라고 써서 초점이 얼마? 2,0,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더라. 그리고 나서 임의의 점, 네, 거기가 A, B, C가 있었을 때 수선의 발이 A-, B-, C-라고 거기 표현이 돼 있죠. 그때 A 더하기 B 더하기 CC를 더한 놈이 20일 때 그때 FA 플러스 FB 플러스 FC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여기 있는 초점과 A, B, C라는 점 FA, FB, FC의 길이를 더할 건데 포물선이라고 정의할 거라고 초점이죠. 거기는 안 그려져 있지만 반드시 준선을 그려주셔서요. AF의 길이는 요 길이에요. BF의 길이는 요 길이고 CF의 길이는 요 길이에요. 즉 AF의 길이는 AA 다시 더하기 2가 BF, FB의 길이는 BB 다시 더하기 BF의 길이는 BB 다시 더하기 2로 역시 더하기 2로 해주시면 되겠죠? 즉 윗식에서 얼마를 양변에 6을 더하셔서요. 답은 얼마? 26으로 써줄 수가 있겠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성질을 쓰기 전의 문제라서요. 짧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은 없고요. 포물선이 있고 초점이 있고 직선이 있어서 A, B, F로 표현되어 있고요. 아예 준선도 그려져 있네요. 자, 준선이 있을 때 수선의 발, 여기가 Q. 수선의 발, 여기가 P예요. 뭐 구할 겁니까? 둘레 구해달래요. 자, 둘레. 요 길이가 10이고요. 요 길이가 지금 15인 상태인데, 자, 정의에 의해서 두 녀석의 길이가 같고 두 녀석의 길이가 같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둘레를 구하는 거라서 10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5를 구하는 건데 이 값이 지금 얼마라고? 15라고요. 그래서 얼마? 40으로 정리. 자, 두 번째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번에는 식이 없어요. 그쵸? 자, 거기 보면 X축과 Y축이 그려져 있고 포물선이 그려져 있고 자, 거기 초점이 있고요. 네, 직선이 그려져 있어서 PQ가 거기 그려져 있어요. 준선도 다 그려져 있죠? 그때 수선의 발 H 다시 수선의 발 H까지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PQ의 길이가 10이었을 때
그리고 요 길이가 얼마였을 때? 11이었을 때. 이번에는 뭘 구하는 거야?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네. 자, 무슨 모양이라서? 사다리꼴 모양이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라고 쓸 거야. 자, 높이 형태는 지금 11이고요. 윗변과 밑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요 길이가 같은 거, 요 길이가 같은 걸로 볼 수 있어서 얘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고 이 길이가 얼마라서 12, A 더하기 B가 10이라서 같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66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아까 정리를 했습니다. 초점 지나는 직선이네요. 자, 포물선에 초점 지나는 직선이다. 자, 문제 자체가 y제곱은 8x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y제곱은 8x. 아까 얘기했죠? 그림 그릴 때 초점 2,0을 잡아주시면요. 네, 2,4, 2,-4가 되도록 그림 그려주시면 조금 편합니다. 자, 포물선을 그리고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과 만날 거야.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이 A랑 B가 있는데 몇 대 몇? 3대 1이래요. 3대 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때 선분 AB의 길이 4K를 구해달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초점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일단 포물선이므로 반드시 준선까지 같이 그려줘라. 그리고 준선을 그렸으니 정의에 의해서 이 녀석의 길이도 K, 이 녀석의 길이도 3K라고 써줄 수가 있겠다. 그리고 나면 닮음에 의해서 어떠한 닮음? 수선의 발을 내리는 어떠한 닮음에 의해서 그리고 초점과 준선까지의 거리가 4였기 때문에 요 길이 4-K 요 길이 3K-4라고 쓸 수가 있다. 그러면 비례식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비례식이 있어서 3K 대 3K-4가 K 대 4-K 계산해서 풀 수가 있고 성질에 의해서 아까 공식을 하나 만들어냈죠? 역수 공식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P분의 1이다 라는 공식을 하나 만들어냈었으니까 이 문제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P값 4px 2분의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서 3K분의 1 4가 2분의 1이니까 K는 얼마? 3분의 8 K가 3분의 8이 나오면 누구? AB의 길이는 4K 구하는 거니까 답은 얼마? 3분의 32라고 정리해 줄 거다. 거기 풀이의 일반적인 풀이와 새로운 풀이, 공식에 의한 풀이까지 정리가 돼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자, 5번 정의에 관련된 문제, 최단거리 문제라서요. 정의에 관련된 문제, 최단거리라서요. 자, 거기 A라는 점 10,6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제곱은 12X가 있나 보다. 자, 거기 그림이 돼 있어요. 그쵸? Y제곱은 12X의 초점 1대2가 되는 어떤 초점이 있을 거고요. 10,6이 정해져 있나 봐요. 자, 그때 임의의 점 P를 거쳐 갔을 때 AP 더하기 FP의 최소값, 즉 AP 더하기 PF의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그림에는 안 그려있지만 초점이
찍혀 있으니까 P는 포물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이니까 얘는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반드시 뭐 해주려고? 준선 X는 빼기 3을 꼭 찍어줘서 결론적으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정의에 의해서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녀석을 다시 H라고 잠깐 설정을 했을 때 두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AP 더하기 PF는 AP 더하기 PH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즉, 얘 더하기 얘는 얘 더하기 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자, P 값이 여기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얘 더하기 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언제가 최소가 돼요? 네. 돌아서 직선한테 가는 것보다는 바로. 즉, 이 직선 위에 점 P가 있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안 했지만 P의 Y좌표가 얼마일 때? 6일 때 네. P가 이 점에 있을 때 가장 짧을 거라서 최소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거기 타이틀 자체가 무게중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배웠던 무게중심은요. 도형의 관점에서 뭐 2대1 많이 썼어요. 근데 무게중심, 식, 좌표의 관점에서 무게중심은 3분의 라고 쓰는 거였어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따질 거기 때문에 얘는 3분의 공식이 됐었어요. 그죠? 좌표의 형태로 볼 거라는 뜻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6번 문제. y제곱은 8x라는 포물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편하죠? 1대2가 되는 초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임의의 셈점, 삼각형. 이 포물선 위에 점이 몇 개나 있어요? 3개나 있다는 뜻이야. 3개. 잘 찍어야 그림이 이쁜데. A라는 점, B라는 점, 안 예쁠 것 같다. C라는 점이 있어요. 거기에 삼각형이 그려져 있죠. 그때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초점이랑 일치를 할 때 AF, BF, CF의 길이의 합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FA, FB, FC를 구해달래요. 그럼 뭐 할 거라서 초점이 주어져 있으니 왜 포물선 위에 점 3개나 있는 거니까 초점과 있는 준선 x는 마이너스 2를 그려서 결국 이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을 거고 AF와 요 길이가 같을 거고 그리고 CF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을 거야. 결국 FA, FB, FC를 구하라는 얘기는 FA, FB, FC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핑크색 요 세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는 뜻이야. 좀 더 쓰면 A-, B-, C-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AA-, BB-, CC-를 더해달라는 뜻이야. 그럼 이 포물선에서 세 점의 무게중심이 초점이라고 그랬어. 다시 얘기하면 세 점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초점인 거야. 좌표. 무게중심의 좌표가 초점인 거야. 그럼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려면 점, 식으로 표현을 할 거라서요.
자, 이 점 x1, y1. B점 x2, y2. C점 x3, y3으로 설정해서 문제를 풀 거라서. 자, 무게중심. 좌표가 얼마였으니까? 2,0이었으니까. 무게중심 3분의 x1, x2, x3 과 3분의 y1, y2, y3이 있을 때 이 식이 2,0이 나온다는 뜻이고, 특히 내가 구하고 싶은 요 세 변의 길이를 구한다는 건 x1 더하기 2, x2 더하기 2, x3 더하기 2가 되는 거라서 이 녀석은 x1 더하기 2와 x2 더하기 2와 x3 더하기 2를 구하는 거라서 얘는 필요하지는 않고요. 여기서 뭘 할 수 있으니까 x1, x2, x3을 더한 녀석이 6이니까 6 더하기 6에서 답을 10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포물선, 평행이동, 우리가 y제곱은 4px 와 x제곱은 4py라는 어떤 형태의 기본 형태를 우리가 보통 기본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뭐 해줘서요? 평행이동을 시켜서 x축으로 y축으로 n만큼 n만큼 역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이 녀석을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평행이동을 하면 당연히 누구랑 초점하고 준선이 평행이동이 될 겁니다. p, 0이 평행이동이 돼서 이 녀석 p 플러스 n, n이 될 거고요. 준선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p였는데 x축으로 평행이동을 했으니 마이너스 p에서 n만큼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x제곱은 4py 형태, 초점 p, 0, p, 준선 y는 빼기 p가 있었었는데 평행이동을 해서 여기 있는 초점도 0, p가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0, p가 평행이동을 하는 거라서 준선도 y는 마이너스 p를 평행이동하는 거라서 y는 마이너스 p에서 n만큼 올라가는 걸로. 그리고 표준형을 전개해서 이 표준형을 전개를 하면 y제곱은 있지만 x제곱이 없어서 y제곱 x 앞에 개수 있네 x n이 0이면 y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y가 있고 나머지 상수항이 있는 형태. 마찬가지로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전개해서 x제곱이 있으니까 그리고 x 있고 y 있고 상수항이 있는 형태라서 이 녀석의 형태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야. 즉 포물선은 y제곱이 있으면 x제곱이 없어. x제곱이 있으면 y제곱이 없는 거야. 얘를 우리가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식으로요. 1차 함수의 기본형. 혹시 왜 이래? 표준형.
일반형이라고 쓰지만 우리가 요거는 잘 쓰질 않죠, 이제. 평행이동한 형태예요. 2차 함수 기본 형태, 표준형, 일반형. 2차 함수. 알고 있겠지만 2차 함수의 일반형은 반드시 뭘로 바꿔서 표준형으로 바꿔야 꼭지점과 대칭축이 나왔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일반형의 형태를 뭘로?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야 뭘 구할 수 있으니까? 초점과 준선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일반형은 항상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 거다. 일반형은 항상 표준형으로 바꿨듯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끊기는 바람에 그냥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봐주시면요. 자, 첫 번째 포물선 구하는 문제인데요. 초점이 3,1이다. 그리고 준선이 x는 1인가 보다. 자, 그림의 형태가 초점이 3,1이고요. 3,1. 그리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1의 형태가 돼서 포물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자, 이 녀석을 정의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평행이동된 상태에서 봤을 때 3,1과 x는 1 준선이 있어서 꼭지점이 지금 얼마다? 2,1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꼭지점이 2,1이라는 건 평행이동된 형태이기 때문에 꼭지점이 2,1이라는 건 평행이동된 형태이기 때문에 네, 2,1 2,1이라고 둘 수가 있고 우리가 P값 꼭지점과 초점까지의 거리 이 녀석을 P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P값이 지금 얼마라서? 1이라서 얘는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y제곱은 4x라는 포물선이 있을 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식을 이런 방식으로 쓰겠다는 뜻이야. 2번 문제 역시 초점이 얼마고 1,5라고 되어 있고 준선이 y는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자, 이 녀석도 초점이 1,5야. 초점이 여기 있구만. 준선이 얼마? y는 마이너스 1이야. 여기 있구만. 그러면 초점과 준선의 가운데 있는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1,5와 마이너스 1의 가운데 중점 가운데는 1,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포물선이 이런 방식으로 그려질 거기 때문에 자, 꼭지점이 1,2다. 이 형태 x제곱은 4py 형태니까 꼭지점이 1,2다 라고 쓸 수가 있고 여기 1,5가 초점이기 때문에 거리가 얼마라서? 3이라서 P값이 3인 거니까 10이라고 써서 식을 한 번에 써줄 수 있겠다. 거의 교재에는 정의적인 측면에서 그냥 식을 정리해서 풀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x축으로 2, y축으로 1만큼 x축으로 1,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된 형태일 거고 P값만 잘 설정해서 풀면 되겠다는 얘기야. 해주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 간단한 형태라서 y제곱은 4에 x-a 형태와 y제곱은 마이너스 8에 x 플러스 b 형태가 있어. 얘 초점이 일치하도록이니까 얘는 분명히 y제곱은 4x 즉 1,0을 평행이동한 거야. 1 플러스 a, 0이 될 거고 이 형태 역시 y제곱은 마이너스 8x를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이니까 얘 초점 자체가 0, p,0 p값이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2였었고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그때 초점이 일치하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다고 쓸 수가 있어서 a 플러스 b 값은 얼마? 계산 마이너스 3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포물선이 나와 있는데, 이야, 포물선이 2개 있는 거야. 방금까지는 포물선 1개에 대해서만 관찰을 했었는데 지금은 포물선이 2개 나와 있는 형태라는 뜻이 돼서, 자, 여러분의 책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자, 봐주시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초점을 공유합니다.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첫 번째 포물선이 이런 방식으로 꼭지점이 빈 이런 방식으로 그려져 있죠. 얘 12,0이 되는 거라서 초점과 꼭지점이 나와 있을 때 거기에 안 그려져 있는 준선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의 포물선 이렇게 돼 있는 형태라서 포물선이 2개 있으니까 초점과 꼭지점, 그럼 반대로 준선이 필요할 것 같아. 첫 번째 포물선의 준선, 두 번째 포물선의 준선이더라. 거꾸로 쓸까요? 네, AB였으니까 거꾸로 쓸게요. 그러면 이 점 역시 좌표가 A인데 얘가 2,0이더라. 자, 그럼 거기 그림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초점을 공유하고 있고 여기가 Q 그리고 이 포물선 위의 점이 P가 되는 거라서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야. 첫 번째 포물선의 위에 한 점이니까 당연히 정의를 써서 두 변의 길이가 같을 거라는 거야. 맞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포물선 위에 한 점 Q라고 했기 때문에 정의에 의해서 이 녀석의 길이와 두 녀석의 길이가 같은 거라고. 괜찮지?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지금 이 상태가 평행 상태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일직선상에 있을 거라고. 그리고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두 변의 길이가 같아서 결국에 삼각형의 둘레가 누구? F, P, Q 둘레가 같을 거야. 뭐 할 거야? L1, L2 두 준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됐다는 얘기야. 삼각형의 둘레였는데 두 길이가 같고 두 길이가 같으니까 결국 둘레는 선분의 준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자, 분명히 2라는 꼭지점이 있고 초점이 있는 거라서 요 길이가 같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초점, 꼭지점, 준선이 있는 거라서 요 두 개의 길이가 같을 거예요. 근데 2부터 12 사이까지 요 거리가 얼마가 돼 있으니까 10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요 길이와 요 길이 합한 놈도 10이 돼서 결국 요 길이 얼마? 전체 20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의 그림에다가 표시해 주셔서요. 답은 두 전선 사이의 거리 20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자, 포물선의 마지막 문제 4번 문제를 볼 텐데요. 자, 거기 실생활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과정에서 정리해 드릴 거지만 포물선, 타원, 쌍곡선은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형태가 됩니다. 자, 포물선에서 어떻게 실생활을 쓰는지는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개념 익힘 4번이나 밑에 있는 유제들을 봤을 때 포물선에 관련된 문제구나 라고 캐치해서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간단하니까 바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4번 문제 포물선이 있고요. 그때 태양이 있습니다. 뭐 추측해보면 되겠지만 거기 글을 읽어봤을 때 태양은 초점에 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아까 했던 얘기 초점을 지나가는데 60도다. 아까 기억나나요? P 4P의 형태인 거 첫 시간에 정리를 해줬죠. 그래서 요 길이 태양과 별 사이의 거리가 6AU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혜성의 궤도가 축에 있을 때 그때 거리 구해달라는 얘기라서 4P가 얼마? 6AU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P 값은 얼마? 2분의 3AU라서 답은 2분의 3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유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풀어주면 되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렇게 식으로 푸는 문제랑 유제 28번처럼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을 텐데 직관적인 그림을 그려서 푸는 문제, 즉 포물선이 있고요. 거기 자 무슨 강의 형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강의 형태가 그려져 있어요. 문제 내에서. 자 그리고 P라는 녀석이 있을 거고 거기 Q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때 어느 마을에서 갔을 때 과연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거야. 자 여기 꼭지점이고요. 초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 거라서 뭘 등장시키고 준선을 등장시키고 아까 했던 거야. 어떤 마을을 거쳐서 Q까지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Q에서부터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즉 이 두 녀석의 길이가 같을 거기 때문에 포물선의 정의 초점에서부터의 거리랑 준선에서부터의 거리랑 같을 거기 때문에 Q에서 바로 수직으로 내린 마을을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교과서에서 많이 보게 될 겁니다.